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타이틀은 그냥 호남 혹은 남도 전통문화의 속성 그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전라도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여기 계신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같이 생각해 보시자. 그죠? 제 전공은 불교 건축사입니다. 불교. 건축사 중에서 이제 불교 쪽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생성돼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과정을 저는 탐색합니다. 저는 너무나 그 마음 행복합니다. 일이 바쁘고 힘들다가도 그쪽 책만 펴고 글 쓰고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 과정은 너무 힘든 코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 요즘 뭐 어쩝니까? 인도 뭐 코로나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생기죠. 인도에서 이렇게 약간 북서쪽으로 간다하라라는 쪽인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 요즘 얘기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이 있습니다. 그리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의 서역 쪽, 그쪽 끝, 뭐 여러분 흔히 잘 아시죠? 돈황, 그쪽에서 이제 중국의 중원지방으로 이렇게 쭉 오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쪽에서 한국까지 오는 불교 문화의 전례 양상,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과정. 불교란 것은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스리랑카 쭉 이렇게 오면은 뭐 이번에 요즘 질곡에 있는 미얀마, 뭐 태국, 라오스 이렇게 오는 불교 전례 길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는 겁니다. 뭐 적은 돈이지만은 현장 답사하고 논문 쓰고 그걸 또 책을 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 제가 하는 공부가 재밌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비교론적 입장에서 문화를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어떤 양상을 갖는가. 즉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불교 문화가 그것도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그런 시설이나 사찰, 또 스투파라는 탑, 불상 이런 것들이 지극히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 3개국만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에서 서북쪽으로 가서 요즘 무슨 탄탄탄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티베트, 무슨 네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런 나라들이 각기 다릅니다. 각기.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국가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이 있다. 그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속에서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회상이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다르죠. 어디는 사막이고 어디는 오아시스이고 물이 있고 어디는 목초가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1년에 한 1,400mm 비가 오는 지역, 중국처럼 500~600mm밖에 안 오고 안으로 들어가면 1년에 30 내지 50mm밖에 안 오는 지역, 일본처럼 2,500mm가 오는 지역, 이들 국가에서 생성된 문화유산은 확실히 다르죠.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어떻든 문화는 중심 문화가 있을 것이고 변방 문화가 있을 것이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세련되고 발전했다 낙후되고 조야하고 좀 문화적 그 속성으로 얘기하면은 뭐 덜 다듬어졌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이 우수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우리 문화의 속성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붉은 글씨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 뭐 이런 걸 좀 상대적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중일도 얘기를 할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나라들의 문화적 속성이 우리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견해를, 관점을 저한테 준 것이죠. 제가 뭐 민속학자도 인류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건축 중에서 이제 불교 건축을 보는 겁니다. 제가 세계에 내놓으면서 몇 가지 1등이 있어요. 뭐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30년, 40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유적 중에서 스투파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말이고 버머인데 산스크리트인데 그 말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탑이라는 게 불탑. 이것만큼 제가 최고입니다. 감히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했고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광주 아시아문화 전당에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14만 컷 사진을 기증했습니다. 저는 그 기증하면 그 다음날 MBC에서 저를 찾아올 줄 알고 광주일보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전남대 천도겸 교수가 아시아문화 전당에다가 기증하다가 나 천만에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이 광주의 문화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기본인데 내가 돈을 전남대에다 5억 내고 이런 건물 하나 지어줍니다. 그럼 반드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의 이름을, 호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내죠. 돈을 나쁘게 벌었을지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반성하면서 교육에 또 자선사업에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우리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이 강의는 제가 가끔 하고 다닙니다. 가끔. 올해도 광주의 도시공간의 역사라는 강의를 시민들 상대로 2번 했고 요 강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면 이거 강의도 2번째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의 속성, 이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 자꾸 우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식구가 18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박사가 12명이에요. 그들이 전공이 뭐냐면은 한문학이에요. 한문학. 한 명만 국문학이고 나머지 다 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을 하면은 전라도 말로 깜깜한 사람이에요. 뭐 말하면은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하면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좀 해라. 그럼 안 됩니다. 그래. 옛날에 전하 목을 치십시오. 없어서 뭐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리학, 뭐 주자학 이런 게 다 한문학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에 책임을 맡고 이제 조금 반석에 올려놓은 일도 하고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따와야 되고 인력도 최소한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키워야 하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입니다. 제 기관이. 한국학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럼 호남학이라고 하는데 호남을 연구하는 학문, 그게 호남학이지 않겠어요? 그럼 호남이란 게 뭐냐? 호남이란 거.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제가 전남 지사님한테 올 1월 14일 날 사령장을 받으러 갔는데 그 양반은 한 2주 동안 저를 임명을 안 했어요. 아니, 건축한 사람이 어떻게 호남학 진흥원장을 한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 말은 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고 제가 되어버렸어요. 투표를 했는데 12명 중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호남이 교수님 호남이란 게 뭐죠? 호남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죠? 호남학이 뭡니까? 아차!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호남이라고 다들 아는 것 같지만 호남을 모르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전라도라는 것의 별칭이잖아요. 전라는 전주와 나주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로 나누어지고 또 천년이 경과해서 전라도 정명 천년이 2018년이에요. 그게 천년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영남은 어디냐? 조령, 세대의 이남이다. 호수의 남쪽이 호남이잖아요. 중국에서 유학 오면 호남대학이 중국 유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전남대학 그러면 뭐 우수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학부형들이, 중국에 있는 학부형들이 호남대학 그러면 굉장히, 왜냐하면 호남이란 지역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쪽에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호수의 남쪽에서, 호수란 어디냐? 한반도의 최초 최대의 인공호수인 김제 벽골제 있죠. 그 벽골제를 호수로 가르치고, 그래서 벽골제 아래 땅을 호남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강의 옛 이름이 호강이었어요. 호강. 그래서 그 남쪽을 금강을 가르쳐서 금강 아래쪽을 호남으로 보는 것이죠. 금강은 전라도하고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죠. 제 강의가 남들 좀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제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호남 여러분은 알 줄 알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재미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몰랐던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탐색을 해 가는 겁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소정방이 중국의 동정호의 남쪽 지방과 같이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가 주업인 그런 곳을 가리킨 거예요. 백제의 고토, 옛날 백제, 그쪽을 호남이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떻든 호남은 누가 봐도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경제력의 한 반, 농경사회는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50%를. 농경은 결국은 도장 농업이잖아요. 쌀 농사잖아요. 충청도, 경상도 넓습니다. 특히 경상도는 땅의 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경상도하고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데 뭐 여러 가지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상대할 정도가 됐죠. 그 경계가 결국은 호남과 영남이고, 호남은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 내용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정,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신 것처럼 삼한시대는 중국이 한나라 시대에 우리를 삼한을 두잖아요. 그 하나가 마한이죠. 마한. 삼국시대는 백제이고, 이 백제는 결국은 중국의 남조 영향을 받아 육조 문화를 받아들이는 길목이 됐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 삼국시대는 백제, 그리고 백제가 결국은 중국의 남방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남쪽 문화는 화려하고 온화하고 여성적입니다. 여성적. 우리 백제 서산 쪽에 있는 그 불상이 있잖아요. 네? 불상의 얼굴 보면 얼마나 온화하고 미소로 가득한지, 그 미소는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미소입니다. 어떻든 육조 문화를 받아들였다. 신라 말기에는 이건 통일신라입니다. 무주 완산을 점령하고 누가? 견훤이 후백제를 만든 것이죠. 견훤은 여기 위쪽입니다. 지금 담양 위쪽에서 전주 그쪽을 지배했던 군주죠. 후백제를 건고 있고, 고려 때는 뭐 어쨌고, 그리고
1018년 전주의 전과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도가 생긴 것이죠. 전라도 명칭을 정한 해가 1018년이에요. 그로부터 1000년이 2018년이에요. 그 2018년에는 광주하고 전남이 전라도란 공동체로서 뭐 행사도 하고 그랬죠. 그 뒤에 1896년에 전국을 13도로 개편하면서 이 전라도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건 대부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전라도가 1018년, 전라남도와 북도가 나눠진 것은 1896년 한말이죠. 어떻든 그런 사전 지식을 알고, 그렇다면 호남 문화, 또 호남인의 심성은 어떤 것이고 호남인은 어떤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 문화는 어떤가, 우리 문화는 어떤 특징을, 특히 제가 이제 전통 건축을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 말은 그냥 전통 문화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생긴 특징, 배경이 되는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 즉 환경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성, 배태되고 발전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문화는 그가 태어난 어떤 물리적 공간, 환경, 어떤 민족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죠.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또 본토인 대륙에서 중국이 우리를 자꾸 넘나들고 우리를 오랑캐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대단히 재밌고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서양사의 출발을 그리스라고 하면은 서양 문화의 바톤을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인. 로마도 우리하고 자연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는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영국 그 일부까지 갈 정도의 지중해 위아래를 거의 다 점령해서 자기 문화권 내에 접할 정도로. 이 얘기는 로마하고 우리 조선반도, 즉 대한민국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침탈을 당하고 또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반도가 문화적으로 아주 불리한 그런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것은 대개 일본 학자들이 또 거기에 부안내동하는 한인 학자들이 만든 어떤 우리한테 탈씌우기 형식의 그런 인식이죠. 너희는 반도이기 때문에 뭐 문화가 발전하자고 정체됐다. 너희는 반도이기 때문에 자꾸 더 강한 나라한테 속박당하거나 그들에게 모화하는 생각, 사대적 그런 행동이나 사고를 했다. 뭐 등등. 근데 결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호남 문화, 남도 문화의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 한반도의 남쪽 부분에 있는 공간의 영역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대개 민속학자나 인류학자들 혹은 국문학에서 뭘 표현한다거나 하는데 익숙한 자들이 써온 용어들입니다. 우리의 문화의 특징, 호남 문화의 특징은 예술성, 우리는 예적 기능이나 독특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향이라고도 하죠. 풍류, 어때 예를 조금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풍류라고 하죠. 선비들이 취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대중성, 민중성, 그리고 호남인의 인성을 포용한다, 의롭다, 순우순박하다, 되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우로 박사님,
또 지춘상 교수, 이렇게 뭐 우리 전통 철학을 하신 분이나 또 민속학, 인류학을 하신 분들이 써놓은 용어입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호남 문화의 성격이나 이런 데 완용해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아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건가? 일본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이죠. 중국은 우리를 보면 저기 동쪽에 있는 조그만 오랑캐 나라죠. 중국은 자기들 위쪽에 흉노 같은 것도 오랑캐 있고 아래쪽에 있는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 다 오랑캐예요. 그리고 서역 쪽에 있는 쪽도 이제 오랑캐고 중원 지금의 뭐 서한이나 북경이나 이런 중앙지방 한민족이 살았던 그 중원을 빼고 나머지 쪽은 다 오랑캐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가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시각이 호남을 보는 시각과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호남 문화의 본질을 유배, 수탈, 한,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타 지역 사람이 호남, 전라도, 한반도의 남쪽 지방을 보는 시각이 약간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처럼 요 위에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배라는 것은 서울로부터 멀리 있는 쪽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제주도 유배 가잖아요. 강원도 유배 보내잖아요. 유배라는 건 보내는 게 멀리, 죄가 중하면 멀리 보내는 거예요. 죄가 약하면 가까운 곳을 보내는 거예요. 호남이 유배지는 아니죠. 이 말도 수탈은 좀 있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넓고 풍요롭잖아요. 쌀, 소금, 또 하얀 거 뭐 면화 같은 거. 300 그러죠. 세 가지 300. 넓으니까 면화 생산 많이 하고. 그래서 광주 쪽에 지금 뭐 전남북 신방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면화의 생산지죠. 값싼 노동력도 있었지만 어떻든 유배와 수탈, 그래서 한이다 이렇게 얼룩진 것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는 그 지역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 깡패가 많다, 사기를 많이 친다, 그쪽 지역 가면 언제나 뭐 거칠고 욕을 많이 하고 그래서 5.18 일어나고 등등등 이런 논리가 있죠. 어떻든 우리 문화의 속성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60년대 이후에 한국학에 대한 바람이 붑니다. 해방되고 전쟁 지나고 이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 시기가 도래하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어찌 살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민족적 자긍과 자존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자각운동이 일어나죠. 60년대 초중반부터. 그때 드디어 이제 한국학이라는 학문들이 생기죠.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는 당연히 일본 학자들이 일본 아류의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까 한이랄지 수탈이랄지 유배랄지 이런 개념.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우리를 봐보면은 일본인들을 보면 한민족, 조선민족 저것들 보면 막 거칠고 만들어낸 것도 조야하고 문화적으로 또 후진돼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국은 좀 사대성이 있다, 한민족은 이렇게 본달지, 모화, 또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돼 있다고 본달지. 어떻든 간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알자는 운동들이 60년대에 전개되고, 그로부터 한 20, 30년 지난 다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90년대 중후반,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소위 지역학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죠. 지역학. 이 호남학이라는 것이 지역학의 일부류 아닌가요? 광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런 셈이죠.
호남학이라는 큰 영남학이라는 큰 범주, 뭐 기호학파, 기호학이라는 또 서울학이라는 그런 용어는 있었는데 광주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안 썼죠. 그래서 뭐 한 5년, 10년 전에 이제 쓴 것이었는데 어떻든 이런 학, 서울학, 부산학, 대전학, 인천학, 전북학, 전주학, 나주학, 경주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남도학은 뭘까? 호남학하고 비슷한 용어인데 남도 그러면은 전라남도 쪽에 좀 한정된 것 같아요. 전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 호남진흥원 제가 맡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서 남도학을 조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진도, 강진, 보성, 장흥, 순천 이런 데 다 지역학이 있어요. 지역학이. 체계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하기까지는 아닌데 뭐 이런 조그만 강좌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서로 연구하기 그걸 또 집대성에서 책 내기 뭐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주 같은 데는 지난 한 2년 동안 나주에 금성문 조사도 했어요. 돌에 새겨진 글자, 뭐 비석, 묘갈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암벽에 이렇게 새겨진 뭐 글자, 이런 까지도 다 했죠. 이렇게 지역학이 이제는 이미 태동됐고 어느 정도 정착기에 이른 것 같아요. 서울학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학 시립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또 건축가 교수들이 지금 한 20년 동안 이끌어가고 있어요. 서울학을 서울의 공간 연구로 되게 시작을 했어요. 서울의 한성, 서울의 궁성 그 중심으로 연구를 꾸준히 했고 심지어 뭐 발굴까지도 하고 그래서 서울학은 그랬고 뭐 광주학은 없었어요. 호남학은 많이 있었고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올해인가 지난해 60년 됐어요. 60년. 대학은 52년에 생겨서 한 70여 년 됐잖아요. 전남대학은 70여 년 역사가 있는데 대학 생기고 나서 5년, 10년 후부터 이제 전남대학교의 부설로서 호남문화연구소가 있었고 호남문화연구소가 다시 바꿔서 근자에는 호남학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조그만 기관 맡고 나서는 전남대학에 있는 각종 인문학 연구소들하고 다 MOU를 맺었습니다. 호남학연구원. 그래서 오늘 또 오후에 같이 뭐 문화행사를 하나, 호남학의 미래를 탐색하다,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또 연구를 방금 같이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든 지역학, 우리가 우리를 알자. 우리의 자존과 자긍을 위해서 교육하고 깨닫고 느끼면서 무엇인가 세워나가자 그런 운동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기본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곳, 태어난 곳에 생성된 문화의 전반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는 것이죠. 재미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탐색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양립된 다소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있죠. 내 것이니까 아주 좋다. 좀 국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니까 별 형편이 없다.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오래 살다 보면 막 그냥 와이프가 너무 미운 것 같아요. 애증이 함께 있는 것이죠. 내 새끼는 얼마나 이쁩니까? 내 손자는 또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손자는 이쁘잖아요. 어떻든 간에 내 주변의 것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지역학에도 있을 수가 있다. 왠지 뭐 별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것을 바라볼 때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꽁초 막 버리면서 누가 교통질서만 안 지키면 그냥 저런 때려주는 놈 새끼 저건 뭐 전도원에 와서 다시 뭐 어쩌려 한달지 막 이렇게 본달지. 어떻든 간에 이 지역학의 문제 또 지역학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많은 기관들 뭐 고향 우리의 모태 그래서
우리를 알자. 우리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알고 하자. 연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진부한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역사 알기, 현재 우리의 삶의 지형 같은 것을 살펴보기, 이것을 살펴보는데 그 시대의 당대의 시기를 수평적으로 확장한 것이 있고 통시적으로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이러겠죠. 2021년 7월 광주의 현상학적인 고찰. 광주가 언제부터 광주였냐? 최소한 한 4, 5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내려온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의 줄기를 살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어떻고 그들이 만든 문화는 어떤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있고 좀 불만은 호남 연구를 계속 하면은 뭔가 더 나왔을 텐데 한 10년 전에 저희 대학의 호남학연구원이 그 아젠다 연구 주제를 바꿔갔어요. 감성이란 학문적으로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감성 연구가. 그런데 호남인 연구, 뭐 차라리 호남인의 감성 연구라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 정부로부터 예산도 많이 받고 또 교수도 많이 티어도 받고 그래서 현재 연구 주제로서는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여기는 또 남도학이라고 해서 어디죠? 광주 전남연구원 이거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제가 이제 광주에 광주학 콜로퀴움을 하고 그때 마침 광전남연구원이 제 아는 선배라서 그 양반이 오셨어요. 하는 거 보고 야 우리 광전남연구원에서도 남동이라는 걸 강좌를 한번 해왔었겠다. 그래서 이제 설립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안 했죠. 이거 나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문학, 뭐 의료인가, 뭐 충 이런 거. 저희 진흥원에서는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뭐 대개 전통, 국민, 결의, 그래서 우리 한국학을 뭐 이렇게 민족문화를 선양하는 겁니다. 예. 호남의 역사 유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한국 호남진흥원의 그 비전과 목표, 미션입니다. 이 관계 법령은 민간 기록문화유산진흥법입니다. 정부의 법령은 아직 통과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인 이병헌 의원이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킨다고 막 합니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동이 너무 세요. 그 안동에 국회의원들이 많고 또 충남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열 몇 명이 지금 연대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1년에 돈을 저희 기관이 국가로부터 한 30만 5억씩 받는데 전남도하고 이제 광주시 따로 또 주고요. 근데 그런 돈을 줄 근거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고문헌 자료.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화와 예술, 민속과 음식,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나름대로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문중에서 갖고 있는 자료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시거나 기탁하면은 풀 세트로 다 해드립니다. 기증은 아예 준 것이고 기탁은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3년은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사,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돌려줍니다. 갖고 계신 뭐 어르신들의 뭐 문집이나 또 뭐 관찰, 편지 관찰이 있거나 또 벼슬했으면 뭐 교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그걸 갖고 깨끗이 일단 정리합니다. 종이는 썩습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훈증 처리하고 당나무 같은 쾌에다 딱 넣어서 잘 냉온 아니 저 항온 항습합니다. 그 내용을 연구자들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책으로 냅니다. 책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각 페이지마다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걸 영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현대식으로 또 책까지 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풀 세트예요. 풀 세트. 다 해줘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책을 돌려드립니다. 그런지도 안 주셔요. 갖고 계시려고 해요. 근데 영남 사람들은 그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정말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쪽에서는 그 기관 설립할 때 그 유명한 무슨 도산서원 같은데 이런 데서 다 내놨어요. 안동 김씨, 뭐 권씨들 집안 문중이 갖고 있는 자료를. 그래서 껑충 60만 책이 넘어. 지금 63만. 우리가 지금 3만인도 안 돼요. 3만도. 어떻든 간에 엄청난 자료들. 그 자료들 중에서 제가 봐서 최소 10% 이상은 광주, 전라도 것이에요. 80년대 우리는 민주화를 투쟁할 때 그들은 여기 와서 그런 공문원 수집 자료들, 공문원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갔어요. 심지어 예술의 거리 다 뒤졌어요. 그리고 광고 옆에 헌책방 같은 데 다 뒤졌어요. 그래서 책들을 다 사갔어요. 아주 그때는 뭐 되게 그런 책은 권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팔아요. 속되면 전라도 말로 근대를 달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여기 저 구시청 지난번 광주시청 옆에 김경옥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좀 더 드신 분 계신데 2주 전에 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갖고 계신 자료를 보고 깜짝 영조 정조대에 서류가 문헌이 그분한테 있어요. 그분이 얼마에 샀냐면은 본인 말씀은 5,500만 원 주고 샀대요. 5,500만 원. 문헌 하나가 두루마리로 말아지고 전체 길이가 68m 돼요. 뭐 과거 시험 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속박물관에 과거 시험하고 관련된 자료가 또 있어요. 그건 좀 짧죠. 이건 더 길어요. 근데 그걸 지금 2억 5천 받고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파라는 사람이 있대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박물관 이런 데서. 그런데 제가 그분 만나서 절대 어르신 드리면 안 됩니다. 돈이 정령 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랍니다. 해년마다 예를 들면 1년에 2천만 원씩 주고 10년 동안 갚겠습니다. 한 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호남학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자료는 계속 커가는 가치가 증대되는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누가 그 한문 본답니까? 냄새 펄펄 나고 고서 공문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건축 전공이에요. 건축 역사 전공인데도 이건 둘수록 이제 나중에 가치가 더 커가는 거예요. 이끼가 끼듯이 계속 가치가 커. 이걸 많이 가질수록 그 기관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이 왜 파워가 있냐? 60만 책 이상이 있다니까요. 보물이 8점 있어요. 보물이 목판본. 세계 유네스코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도 있어요. 기록문화유산도. 제가 갑자기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호남학의 기본이고 호남인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산. 뭐 광주은행 돈이 많고 광주시가 1년에 몇 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자산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큰 가치로, 재화로 언젠가는 거듭날 거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모아야 된다. 근데 고문은 그런 데서 전근대 옛날 것만 막 모을 거냐. 제가 이제 근래 생각해보고, 안동을 따라잡으려면은 고문원만 갖고는 절대 못 따라잡는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같이 우리 연구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근대 것을 하자. 근대 거.
제가 신안 암태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우리 섬에는 초등학교가 네. 그럼 지금 하나 있잖아요. 하나도 학생이 없어서 옆에 섬하고 합쳐서 초등학교 하나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출석부, 성적표, 뭐 앨범 등등등, 그건 어디로 할까요, 이제? 그걸 모으려야 돼요, 그걸.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모아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고, 문체부에서 담당 국장이 와서, 뭐, 저하고 약간 얘기도 잘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여 오늘 제 강의를 드신 분들 중에서 귀한 자료 있으면은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진짜 어른으로 잘 모시고 잘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새마을 회관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근데 대부분 가져갔다, 뺏겼다, 팔아버렸다. 이게 참 아쉽죠. 호남, 전라도 문화의 특징보다 역사의 특징,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가 역사학 전공자인데, 그분이 써놓은 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제 후배이기도 해서 자네가 써놓은 글 좀 가져가려니까 아이고 당연히 가져가 쓰세요. 그래서 제가 밝혔습니다. 우리 역사의 특징은 견고한 지역의 정체성, 쉽게 안 옵니다, 이 말이. 그러나 하여간 다른 데는 자꾸 뭐가 바뀐대요. 이 영역의 경계가 바꾸고, 그 영역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뀌고, 어떤 그 동질성이 좀 바뀌고, 근데 이상하게 전라도는 뭐 좀 잘 안 바뀐대요. 그리고 별나 자부심이 또 있다고 해요. 자부심. 이런 건 자부심은 함부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명칭이 최초고, 변화가 적고, 지역 변화가 적고, 유권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정치의 중심지다. 마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이 백제 이전에는 당연히 마한이었겠죠.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를 개창한 지역이다. 또 사림 정권 수립에 호남 사림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근대 민주화 수립에 우리가 크게 기여했죠. 뭐 조금 올라가면 뭐 동학, 그다음에 3.1 운동, 광주 학생 운동,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5월, 이거 민주화 운동 같은 거 5월, 남한 정부 수립에도 우리가 기여했다. 경제 중심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농토가 넓다. 생산되는 물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면적은 좁고 인구는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권은 면적은 더 넓어요.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한 좀 많든지. 농토가 가장 많다. 당연한 얘기고. 국가 재정의 반을 부담한다. 국가 재정의 반. 그래서 뭐 영산창, 창고인 조창이랍니다. 그냥 법성창, 이쪽에 풍부한 물산을 모았다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져가죠. 조창 그러면 이제 물건을 세금으로 받아서 보관했다 나중에 운수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호구를 통한 유통의 선진지다. 수산업 생산지, 지금 이번에 많이 죽었던데, 완도에 뭐죠? 거의 100%가 우리 한국의 생산에 그쪽 하잖아요. 김 같은 것도 이제 뭐 우리 지역이 대부분, 소금은 어쩌고 다 도자기하고 종이, 수공, 문화도 말할 필요 없죠. 공예, 예술, 누정, 불교, 신흥 종교도 대개 이쪽에 있고, 음식은 말할 필요 없고, 노래, 문집, 실학. 유배 문화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어차피 현실은 현실이죠. 유배는 많이 왔죠. 뭐 다산을 비롯해서 많은 자. 그 다음에 호국의 거점, 뭐 항몽, 삼별초,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갈 때
결국은 삼별조, 왜구, 임난, 병자, 호란, 호남의병, 민중봉기, 동학, 한말의병, 학생운동 이렇게 김 교수는 한 5가지 입장으로 우리 역사를 약간 이렇게 언급하고 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좀 맞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이건 제가 뭐 여러 글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한 7, 8가지 예시되어 있는데 좀 빨리 설명하면서 여러분 익히 아는다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물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자세가 더 여유롭다. 호남을 규정할 때 저는 여유로 보는 거예요. 한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물리적 대상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옥 같은 거 보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예. 우리 남도지방에 무안 영암 뭐 이쪽에 한평 이쪽에 한옥하고 경상북도 쪽에 또 강원도 한옥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예를 들면 곡간 같은 건 그때는 그쪽은 아예 없어요. 곡간. 우리는 막 11칸, 무안 같은데 뭐 11칸짜리 긴 곡간이 있어요. 안채, 사랑채, 뭐 행랑채, 문간채, 별당채 하고 채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들은 이렇게 미음자로 딱 모아져 있어요. 여유롭다. 왜? 자연자원과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것이죠. 여유가 있어야. 날씨도 좋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덥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크게 춥지도 않고 더위와 추위가 겹치는 접점에 있죠. 우리 한반도가 대부분 그런데 북한으로 올라가면은 대청마루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면은 뭔가요? 온돌 구들이 없죠. 그래서 이 반도는 되게 서울 경기까지는 안방, 온돌, 대청마루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떻든 물산이 풍부하다. 섬이 많다. 3분의 2가 전라남도에 있어요. 우리나라 섬이 3,000여 개 되는데 그곳에 3분의 2가 전라남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해양과 섬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양과 섬. 광주에서 하니까 뭐 해양과 섬이 관계없는 것 같아 해도 영산강을 타고 영산강 고속도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 고속도로. 여기 광주공항까지 배가 다녔어요. 쉽게. 예, 지금은 그 높이가 한 50cm가량이 더 높아졌어요. 아니, 더 낮아졌어요. 근데 시기에 따라서 30cm, 50cm 이렇게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걸 이렇게 지금보다 이렇게 훨씬 높다면 배가 왜 못 다니겠어요? 예, 지금도 다니는데, 영산포 쪽까지. 해양하고 섬, 강하고 농경, 이건 우리의 뿌리인 거예요. 갯벌, 소금, 젓갈, 장류, 김치, 일련의 이게 스펙트럼처럼 쭉 나타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속성이 우리 문화의 모태가 아닌가요? 이런 자연 환경이 남도인 우리의 심성을 이루고 있다. 뭐 호남이 어디하고 경계를 잃었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는 아실 거고요. 경지가 농경지가 넓고 평야가 넓고 온난하다. 농업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중국과 교류하기에 편하다. 이 해류 같은 거 바람 타고 오면은 지금은 아주 고대 사회는 육지를 타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제 해양술이 좀 발달하면서 다이렉트로 건너오죠. 그 접점이 뭐 신안이랄지 그래서 영산강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송나라 시대의 도자기 같은 것들이 신안의 앞에서 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그곳으로 지나가는 배가 많았기 때문이죠. 어떻든 호남이 갖고 있는 고유함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다와 섬, 소금, 갯벌,
우리 고향에서 갈곳이라고 그래요. 광주에서 뭘 한가 우리 갈곳이. 이건 기고, 개도 아니에요. 신안에서는 기라고 그래요. 기젓 그러지. 이 갈곳이는 제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쪽을 날카로운 데를 쫙 이빨로 딱 뜯어요. 그래갖고 쭉 빨면은 이 뒤로 이 꼬무이 쪽으로 조금 나오다가 여기를 쭉 빨면 팍 빠져요. 그러니까 씁쓸하면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후면 완전 은퇴하면은 우리 시골 가서 이걸 좀 많이 잡아야 되겠다. 많이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든 염전, 소금, 바닷물, 염전, 갯벌 뭐 이런 이게 일련의 전라도의 특히 전라남도의 속성인 것이죠. 이렇게 다 이어지잖아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농경지 강하고 도작문화. 도작은 혼자 못합니다.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강을 다스리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 하늘이 준 신권과 같은 군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 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함께 하는 게 공동체 문화예요. 영성강 주변에 고인돌이 많다. 그래서 고인돌 하나 무게가 막 3톤, 5톤짜리인데 고인돌을 옮겨가지고 뚜껑을 씌워서 그게 묘가 되잖아요. 밑에 이제 파고 시체를 넣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 강과 농경지에 있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산, 다 우리 산이죠. 여러분 지리산은 전라도 산인가요? 경상도 산인가요? 경상도 산이에요. 우리는 우리 산이라고 보죠. 백두산도 우리는 우리 산이라고 보고 중국 사람들은 지리산이라고 보잖아요. 경상도에가 더 많이 걸쳐 있어요. 지리산도. 자, 이거 정말 전라도 다움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죠. 갯벌, 순천 쪽에. 창평, 증도, 청산도, 뭐 이런 거 다 우리 저기 무등산의 고사길, 청산도 스로우길. 이 청산도에 있는 만든 논입니다. 물이 빠져 이렇게 떡시루처럼 이렇게 실제로. 요즘 여기 가려면 뭐 힘들죠.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대 문화에 고대 그러면 최소한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때까지를 지칭하죠. 한 1500년 전 지금부터. 자, 고인돌, 옹관묘, 주거지, 고분, 금관, 금동 신발, 성, 뭐 나루터, 농경제, 도작, 뭐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고대 문화를 이루죠. 시기적으로는 마한과 백제 이전이 마한이죠. 369년인가 기록이 나옵니다. 마한 아니죠. 백제 왕이 탐나를 정벌하러 가려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 뭐 준비하고 비켜라, 뭐 뭘 해주라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죠. 마한, 백제, 우리 지역 땅, 또 왕인의 일본 문화 전파, 장보고에 의한 중국 교육과 해양 진출, 해양을 취한 나라, 강국이 됐죠. 특히 유럽 사회에서 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도 해양을 계속 포기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해양을 포기 안 했으면 계속 중국이 세계 어떤 국가가 됐을 것인데 어쩌다가 유럽한테 그런 주도권을 뺏겨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대 문화적 자산들입니다. 구석기 것도 있고 신석기 것, 청동기, 철기 다 이렇게 있죠. 우리 지역 것들입니다. 청자로 된 장고. 금동 신발. 좀 이따 다시 이쁘게 더 나올 겁니다. 이건 어딘가요? 경주 아니에요. 나주 영암 쪽이에요. 반남 쪽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조금 조작이란 표현은 강하고,
나중에 이게 쌓아 올려요. 뭐 무너져 있는 것을. 나중에 지금 경주에 있는 것도 과연 그렇게 컸을까 할 정도입니다. 신촌의 금동관. 금동관이에요. 이것은 군주가 아니면 되게 쓰지 않은 것이 마한의 군주였을 것이다. 마한이 57개 소국이 있고 그 중심은 충청도예요. 그런데 지금 나주 같은 데서 전라남도에서 그 마한의 중심 지역을 전라도로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야 쪽에 부각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끝날 때쯤 되니까 전라남도에서는 마한을 나주가 맹주다 생각하고 뭔 일을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걸 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57개 소국 중에서 그 한 나라가 아니면 몇몇 나라들이 무안에도 나주에도 뭐 영암에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중 어딘가 몰라도 금동관. 자, 그 금동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식 묘실입니다. 아까 온관묘 같은 걸 쓰던 시기에서 묘벽을 돌로 쌓은 거예요. 돌로 구축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앞선 묘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전라남도 스타일, 한반도 남쪽 스타일보다도 한반도 중부 지역의 스타일, 백제식인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것을 말무덤, 몰무덤 그랬어요. 어릴 때. 이게 안에 잘 보면 되게 이런 것이 나오고 그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숱하진 않지만은 되게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영산강유역 최대 규모 돌방 무덤에서 완벽한 백제 금동 신발이 출토됐다. 이게 입금입니다. 이것이 왜 백제 거냐. 이런 유사한 예들이 있습니다. 백제 군왕이 마한의 수장에게 선물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만사 연구한 사람들은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었지 않겠냐. 왜 그걸 받아들이냐라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백제 왕이 이 지역의 어떤 족장이나 수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창동 유적,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발굴하려 해서 발굴한 것이 아니라 길을 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부터 한 1700년, 한 2000년 정도 되는 건데, 오이시, 호두시, 편충알, 이런 게 땅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광주 보건대학 그 밑에, 그 바로 아래쪽입니다. 영산강 유역에 2만 점 이상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화순 일부하고 전북하고 그다음에 강화도까지 해서 여러 지역이 지금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밑에는 이런 것이 있죠. 돌 밑에. 이건 이제 북방식이고요. 경기도 위쪽, 이건 남방식인데 그 밑에가 이렇게 파 있어요. 뚜껑돌. 그 안에가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고곡 같은 거예요. 돌로 된, 청동으로 된 검. 거울입니다. 거울. 닦으면 이 뒷면이 사람이 보일 정도로 거울. 한평, 화순, 가지 방울, 딸랑딸랑. 자, 이게 영산유역의 온관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고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지구, 첨단. 그쪽이 되게 이제 명화동 혹은 장계동, 아니 월계동이거든요. 장고분입니다. 드럼, 북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북처럼 생겼다. 일본 사람들은 전방, 앞쪽은 네모나고 뒤는 둥글다 해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합니다. 임나가 한반도의 아래쪽을 정보에 대해서 속국으로 삼았다는 것을 일본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누구를 침탈했어야 라는 것이 일본의 역사학자의 생각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이 일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방 후원 분이. 우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때 묘제를 가르쳤고 우리가 썼다. 그래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고 공식 명칭 장고 충효도 무등산 쪽에. 어떻든 고대 문화도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문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지침이고 준거가 됩니다. 불교는 우리 지역에 아주 늦게 들어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제 무왕대에 지어진 미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있죠. 최근에 한 20년 걸려서 새롭게 복원한 석탑이 동양에서 제일 큰 탑이 있어요. 원래 9층이었는데 지금은 6층으로 근자에 복원했죠. 그럼 백제 무왕대 639년에 건립을 했어요. 38년인가 건립을 했죠.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물론 장흥의 보림사, 뭐 이쪽에 뭐 태안사, 전라북도 실상사 이런 것은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후대에는 있었어요. 신라가 반도의 중부 이남 쪽을 지배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왕족이 섬진강을 건너서 구례곡성 이쪽으로 불교 문화를 이렇게 전파합니다.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왕경의 귀족들이 신라의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불교로 삼고 그 불교를 우리 쪽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섬진강 쪽에 불교 사찰들이 많죠. 뭐 조계산의 송광사를 비롯해서 뭐 화엄사, 뭐 구례에 있는 산간 계곡에 많이 있잖아요. 영상항 주변에 여러분 사찰이 있는가요? 없어요. 왜 없냐? 그쪽은 마한의 옛땅이에요. 마한에. 어떤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다른 문화가 못 들어온 거예요. 마한이 있는데 불교가 들어온다? 부처님을 믿는다? 마한은 다른 어떤 신적 존재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뭐 토템이 됐건 샤만이 됐건 뭔가 문화적 믿음 대상이 있었을 텐데 어떻든 그래서 불교 문화는 전라남도는 좀 늦습니다. 물론 통일신라 후기에는 있죠. 고려가 들면서 이제 으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역에 9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종합대학이라는 그때 승려들 양성하는 학교죠. 고려 이후에는. 근데 그게 9개 중에 3개가 이쪽에 있는 거죠. 3개. 아까 말씀드린 장보림사, 태안사, 실상사 이 3개가. 그럼 저기 평안도, 강원도 같은 데도 다 불교 나라였잖아요. 그쪽까지 합해서 이쪽에만 3개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어쨌든 늦게 핀 불교 문화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를 선도했다. 예를 들면 불교가 타락하거나 너무 선중심인 교의를 바꿔서 야 그러지 말자. 우리가 수양에 더 내 자신의 내적 성찰을 위해서 더 고뇌하고 수행하자. 이런 게 되게 일종의 결사 운동이거든요. 불교에. 중세 기독교처럼 거기도 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사, 수도원 뭐 생긴 것처럼 이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종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 지역이 국사를 배출하고 그래서 이제 제 불교 문화적으로 앞선 선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깁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산성, 화엄사. 이건 광주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어요. 동서 5층 석탑이 있는데 과거에는 동 5층, 서층 석탑은 일본식입니다. 동탑, 서탑, 남문, 북문 이게 다 일본식입니다. 원래 고유한 명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산동 5층 석탑, 성거사지 5층 석탑. 이건 이제 근자에 붙인 이름이에요. 옛날에 어떤 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광주문화재단 위쪽에 있는 옛날에 구동체육관 그 위에 있는 성거사지 5층 석탑. 옛날 이름이 서오층 석탑이에요. 거기서 이제 발견된 사리장왕입니다.
광주예요, 광주 여러분. 예, 이건 중심사에 있는 철불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철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쇠를 녹여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털어냅니다. 그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보통 그래서 철불은 늦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처님들은 대개 흙으로 된 게 대부분이에요. 쇠로 돼 있든지 돌로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흙으로 안에가 이렇게 통나무가 들어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금 불사에서 부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든 철불이잖아요, 철불. 어디에요? 중심사. 자, 송광사, 화엄사, 우리사, 장보림사, 서남사, 운주사, 대흥사. 대흥사에서 좀 올라가면은 압권입니다. 대흥사. 북미르감이라고 있어요. 마예자사. 한 3, 40분 올라갈까요? 대흥사에서? 그 유명한 초이선사 승탑이 대흥사에 있습니다. 다성, 초이 있잖아요. 서산대사, 의병인가요? 승병?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초이라 써 있잖아요. 풀초자에 오디자 있잖아요. 초이 탑 이렇게. 대흥사 들어가면 부도전이 있죠, 입구에. 그 담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가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성탑들이 있죠. 옛날 이걸 부도라고 그랬어요. 한 5년 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성탑이라고 바뀌죠. 백년사 사적비, 백년사. 쌍봉사. 이거 진짜 압권입니다. 철감선사의 성탑 부도인데 돌덩어리로 치 그냥 이거 마치 뭘 조각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단합니다. 이것은 백양사, 도갑사, 해탈문, 미왕사. 이거 뭘까요? 연꽃. 이것은 자라.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기도 있어. 기. 아까 제가 얘기하는 우리 신안에서 기라 한 거예요. 개. 금산사. 자, 네 번째. 우리의 심성. 이 얘기는 아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포용한다. 의롭다. 순우순박하다. 공동체 문화로서 포용하고 의롭다. 뭐 이런 거. 정치적 파괴를 피해서 호남 쪽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절의를 지켰다. 또 물산이 풍부해서 그런 심성이 만들어졌다. 이 절의 정신은 남도인이 어리돼갖고 조선시대에는 의로운 고장, 그래서 의병들이 많이 생기고 나라가 국난에 빠졌을 때는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고 어쩌고 했다. 그리고 나라님이 잘못할 때는 떼져 가서 하고 뭐 상소를 많이 했다. 등등등등 따지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뭐 중림 뭐 몇 현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낙창해서 고고하게 살았다 뭐 등등등. 임나님 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우리는 고경명이 문인이잖아요. 선비예요. 그런데 의병이에요. 의병장에. 의병으로서 활동을 한 달여 했더만. 한 달. 그런데 싸움에서 죽었어요. 왜군하고 싸웠어요. 결국 의병이고 의롭게 전사했죠. 뭐 아들까지 다. 이런 것이 이어지죠. 동학농, 3.1운동, 학생운동, 5월 민주항쟁 뭐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고 여유롭다 이게 상통한가는 모르겠어요. 보듬은다, 껴안는다, 의롭다, 순우순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왕인, 장보고, 도선, 초이. 초이는 어디 사람입니까? 무안 사람이에요. 도선은 영암 사람, 영암. 여긴 장보고는 저기 완도고. 왕인은 어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어떤 지사님이 왕인을 그냥 영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왕인 축제도 하고 있는데 어딘가 심청이 뭐 저 어디 곡성인가요? 홍길동이 장성인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예.
먼저 잡으면 자기 것이 된 것 같아. 예, 왕인박사, 장보고, 도선국사. 영원 돌아가기를 광양에서 돌아갔어요. 도선. 보조국사, 진각국사 다 유명한 불교계의 선생들이고 지도자입니다. 조선이 성리학, 주자학, 유교, 도학 이 중심이 된 것은 관학으로서의 향교, 사학으로서의 서원,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고 그걸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반영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조선사회 500년을 지탱했던 것이에요. 이걸 무엇이 망해야 각 국가가 선다라는 비판적 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하나의 국가가 500년 지속되는 큰 힘이 됐던 것이 유교이기도 하죠. 자, 우리 지역의 어른들입니다. 물제 박상을 비롯해서 화서 김인호 이렇게 고려 말에는 정지 장군, 박상, 청백리 박상, 어디죠? 비행장 가기 전에 비행장 가는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데 사창. 네, 사창. 면왕정 담양 사람. 이 사람 참 부러운 양반이에요. 90살 정도 살았어요. 자, 과거를 급제하고 60회가 되는 것을 회방년이라고, 회방년. 근데 제자 중에 대표가 송광정철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과거급제한 60년 된 해 술 받아들이고 같이 여흥을 즐기고 놀아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가마를 태워서 선생님을 모시자. 훌륭한 제자들이죠. 지금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저렇게? 그래서 정조 임금이 향시, 지방시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를 송순의 해방년 때 제자들이 가마를 맨 일화에 대해서 쓰라라고 시험 문제예요. 이런 시험 문제가 과체시라는 거예요. 과체. 과거 그 시험을 과체시라. 과체시를 중국 사람들은 동시에 동력, 동쪽, 동이, 동쪽이 오랑캐. 동쪽 사람들이 지은 시, 그래서 동시라고 해요. 어떻든 면왕정 송순 90을 살다가 그때 90 살았으면 지금 120살 산 거예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죠. 이 양반만 전라도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래 살았죠. 이 사람 18년, 거의 20년 살았고, 이 사람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할 정도 호남을 잘 지킨 충무공이죠. 조광, 양평송. 여기만 화순 사람이고 이건 다른 지역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죠. 조광조. 너무 셌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빨리 갔죠. 사서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송실입니다. 200회인가 300회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송실소설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부분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제사를 3년상 할 거냐 5년상 할 것 같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요. 목숨을 걸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당시에는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조광조가 능주에서 사역을 받고 주고요. 그의 동학이 학포, 양학포, 양평선이에요. 양평선은 남종화 문인화의 대가죠. 제일 그 위에요.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학포가 시체를 거둬요. 사역한 그 죄인의 시체를 거두면 본인도 죄인이에요. 그럼 1주, 2주 동안 시체를 거두고 있었어요. 가족이 가져가니까 그때. 그래서 조광조를 모신 하순의 족수서원, 그 학포입니다. 학포 그림 보세요. 얼마죠? 쌍봉사 밑에 그 마을입니다. 학포 마을이. 거기에 이런 조그만 사당도 있어요. 면왕정 송순, 사천 김현재, 하서 김인우, 월봉 고봉 기대승. 기대승은 과거 급제에서 신출
아직 신참입니다. 그때 퇴계가 서울대 총장 정도예요. 5급 고시 합격한 광주시청 공무원이 지금의 서울대 총장한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내 생각 이런데 선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해요. 서울대 총장이 광주시 5 공무원이 뭘 묻는다고 답해 주었어요. 좀 건방진 놈이네. 시장에 전화해갖고 좀 혼내라고 한다. 이렇게. 근데 그때 훌륭한 것은 끊임없이 사단 칠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잖아요. 나는 오히려 젊은 기대승보다도 나이 든 그 학자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내년이 기대승의 450주년이에요. 돌아가신 지 그걸 새서라고 하는데 서거인 새서 450. 내년에 450주년 행사를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뭘 하냐면 AI가 VR로 재현해서 두 분이 딱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럼 요즘은 너무 그 아바타처럼 멋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뭐 저는 저 어디 사는 저 인곡 사는 기대승이라고 하옵니다. 그러신가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의 인물들 이렇게 절여 은둔 교류 이렇게 활동이 결국은 누정이고 원림인 겁니다. 누정은 나의 조그만 사랑방, 나의 티룸 아니면 미팅 플레이스 이런 곳입니다. 누정은 누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원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원림. 이런 공간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꿈이었겠죠. 근데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에서 2억 들어요. 정자 하나 지은다고 하면. 그러면 내 재산이 한 2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5억밖에 없는데 2억 갖고 건물 짓다면 이혼하자고 하겠죠. 와이프가 미쳤다고. 어떻든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흥취와 풍요가 있고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이 자산의 방점쯤 찍는 경우는 없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데 절이 운동하고 교류하고 지적 활동 공간이기도 하고 이 누정이라는 것은 풍류, 여유, 물산 뭐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있어야 돼. 지적 활동의 장소로서 면왕정, 송강정, 명옥헌, 시경정, 소세원. 제가 소세원 홈피 운영한 지가 지금 한 20 몇 년 됐는데 책도 2번이나 냈고 책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려. 왜 제가 쓰면 책이 안 팔리죠? 유홍준 교수가 쓰면 그냥 몇만 권이 몇십만 권이 팔려갖고 몇 억씩 버는데 그 양반은 하루 썼다고 몇십 페이지 써버려요. 저는 하루 내 써도 한 페이지도 못 쓰는데. 어떻든 서세원 노부당 다산 초당 초의가 그린 그림입니다. 초의가 다산초당. 왜 다산인가요? 뒤에 산이 다산이에요. 차가 많은 산이에요. 다산초당 뒤에 산이 다산이라니까요. 거기는 차가 많네. 송강은 왜 송강인가요? 그 강이 송강이요. 송강정이 있는 그 밑에 강이 송강이에요. 소나무가 있는 강이잖아요. 다산. 이건 뭔가요? 다산의 글씨 그림이에요. 매조도, 매화하고 뭐가 있죠? 새가 있죠. 다산의 글씨예요. 이것도 경기도방도 다산의 글씨고. 선비가 이렇게 글씨를 잘 써요. 시집가는 딸 아들에게 아내가 가져온 붉은 치마에다가 그려준 거예요. 하피, 첩이에요. 하피. 붉은 치마란 뜻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는 잘하고 남편을 잘 모시고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가면은 너 시키 뭐 병신같이 너 마누라한테 너 남편한테 그렇게 잡혀 살지 말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너 남편 잡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뭐 다른 것 봐. 이 그림 보면은 죽여줘요. 자, 초이선사의 다성이라 불리는 그림. 소치 허유의 작품. 동상. 아까 보셨던 대형사 1장. 추사와 초이. 백년사. 추사가 제주도로 갑니다. 귀향을. 백년사의 해장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추사가 오랜 귀향 생활 중에서 위장이 자꾸 안 좋아요. 위장이. 그래서 이 양반이 가르쳐주고. 그런데 해장 스님은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그래서 또 위장이 상했다 하고. 이 백운동이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가. 지금 원림이 멋진 이시들 멋진데. 거기서 나온 뭐 차를 갖다 주고 차를 보내고 받고 네가 준 차가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글들이 있고 그런다. 다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봉준, 의롱 학생운동, 우리 지역의 최홍종 목사 대단한 분이죠. 이분들. 자, 우리 지역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최원선과 현덕신. 최초의 의사입니다. 이화여전 나왔어요. 뭐 이 양반 손자를 제가 좀 아는데 조선대학의 화가인 최 교수. 그 양반 얼마 전에 아니 나 내일 모레 이화여대 부속 병원으로 강의하러 가네요. 그래요. 형님 뭐든지 그거 가요. 그랬더니 허허 나도 강의해. 자기 할머니를 기리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대. 이화여대 병원에서. 그래서 와서 할머니에 대해서 강의해 주란다. 여기는 할아버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5월. 자, 이분들도 훌륭하죠. 광주에 유진배. 이 양반 그 외손자가 누군가요? 인요한. 외손자예요. 예. 오웬. 이게 지금 왕시르봉이라고 지리산이 있어요. 안타깝게 이게 다 지금 헐어지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제가 조계종한테 완전히 찍혔는데 이것을 문화재로 하자고 막 주장하고 댕겼더니 화엄사, 천은사 바로 위에가 있어요. 천고지 정도 있어서. 근데 기독교인도 잘못했어. 여기서 막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헬기가 막 수십 대가 따르르 오고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큰 사찰들에서 깜짝 놀래갖고 다시는 막 못하게 한다. 이거 문화재를 하는 거 지금 막 난리요. 16동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건물들이 있어 지금. 왜 여기다 휴양소를 만들었냐면은 광주 이쪽 낮은 지방에 광주는 낮은 데가 해수면하고 같거든요. 해수면 10m 대가 많아요. 광주는 여기가. 무등산은 1100 이상 되지만은. 그래서 풍토병에 걸려요. 말라리아 같은 거에. 그럼 죽어요. 총칼로 죽은 거 봐도 풍토병을 죽은 자가 많습니다. 오늘 아들이 죽었는데 다다음날 이틀 후에 뭐 아내가 죽는다. 가족 둘을 잃어요. 나 그 정확하게 몰라요. 아내 죽고 아들이 죽었는가 뭐 모르겠나. 가족 둘을 잃어요. 그러면 남정록에 미국으로 나는 돌아갈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안 돌아가고 끊임없이 문둥병, 뭐 폐결핵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그들이 되게 이 선교사들이에요. 이거 수표학교죠? 아니네. 이것은 이것이 이제 윌슨이고 오웬 커티스 메모리인데 수표학교는 따로 옆에 있죠. 여기는 묘역 선교사들. 아까 그 선교사들. 이게 수표학교네. 이게 윈스버 홀이고. 수피아 홀을 동생이 죽어서 미국에서 기도회 하면서 모금한 돈으로 수표학교를 세워요. 시간이 없어서 수표학교의 초기 교장들. 아까 이 사람 배유지죠. 여기가 인조한이고. 이 양반도 순천에 순천한테 태어나기 전주에 태어났더라고요. 크기를 순천에서 갔어요. 지금 순천에 살고. 뭐 좋은 일도 많이. 민속은 아까 말했지만 공동체, 혼자 하지 않은 놀이죠. 강강술래 88 올림픽 하고 나서 좀 몇 년 후에
31사는 사단장을 찾아갔어요. 사단장님, 수요일 날 태권도 하지 말고 전투 차리는 날 3.1사단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제가 권했어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거든요. 오프닝 세레머니, 내일 모레 일본에서 올림픽 하죠. 이걸 한 거예요. 우리 88 때 시작과 끝에. 이것은 징해서 푹 올라갔다 내리기 때문에 15초, 20초 동안 하는 거예요. 태권도는 2, 3초면 끝나요. 세계 30억 인구가 볼 수 있는 다 우리 거예요. 줄다리기 이런 거. 굿, 먼구, 장승제 다 민속의 집안에 이런 것들도 있고 새끼 날 때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삼신 할매가 어째야 되고 성주가 어째야 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부뚜막신, 부엌신과 화장실 신은 측간 신은 서로 맨날 싸워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엌과 측간이 가까이 있으면 되겠어요? 예술적으로 빼어나다. 이건 말 안 해도 잘 알죠, 여러분? 아까 양평손 얘기입니다. 학포. 자, 소세원의 글씨들. 윤재, 공제 윤두석. 윤고산의 증손, 현손이요. 증손 밑에 현손. 헛소치와 의제. 야, 공제 윤두석의 그림 보세요. 저는 이 그림 보면 참 너무 멋지다. 자기 친구로 그려준 거예요. 말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초상화와 같이 공주의 그림이. 이걸 보면 나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 합니다. 이건 당신 닮았다. 이 사람은 쉬잖아. 여기도 보잖아. 당신은 하나는 더 캐갖고 새끼 주려고 이렇게 막 계속 캐고. 우리 남녘의 엄마의 모습. 이 말 보십시오. 얼마나 잘 돼요. 포동포동한 게 유하백마도예요. 유하백마도. 버드나무 아래 백마도. 자, 이건 공제의 장남 윤덕희, 공제의 손자의 작품으로 보는 것. 신윤복의 미인도 한 10년 전쯤에 미인도가 아주 히트쳤죠. 의제, 소치, 다산초당, 그런 백운동도 초이예요. 초이 현존하고 있어요. 이거 옥판. 월출산의 정상, 남쪽에서 보는 거예요. 지난해 세한도가 박물관에 전시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세한도는 쭉 깁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추사가 제주도로 갔어요. 유배 갔어요. 자기 제자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역관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트랜스레이터 요즘 얘기하면 통역관인데 그러면 중국 갈 때마다 이런 귀한 그림책을 갖다 사다 줘.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그림을 흉내내서 그린 거예요. 뭘 그리냐? 소나무하고 잣나무를 그린 거예요.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 잣나무처럼 내 제자 이상적이라는 놈도 나를 버리지 않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세월. 이것만 갖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흉내내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도 추사. 그리고 추사. 김정희. 이건 세종대왕의 현손 이정의 풍죽.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멋져. 5만 원짜리 지폐 뒤쪽 면이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달, 그리고 매화, 그리고 풍죽이 겹쳐 있는 그림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5만 원짜리 없으면 빌려서 보세요. 초이, 남농.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특히 광주의 필장, 청자, 의제, 무등산, 서양화가 오지호. 이 집은 현재도 있죠. 이것이 아마 이 집인가? 화선의 집인가 모르겠어요. 화선에 오래 사셨잖아요. 이 남양집이 우리나라 그림 베스트 10 안에 들어요. 청경자, 김한기 이 그림도 이중섭도 그림도 중요하지만 오지호 그림이 이게 10위 정도 되게 나가요. 일반인들한테. 자, 이건 김한기죠. 김한기 어디 사람인가요? 저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신안. 안좌.
그의 딸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김한길을 되게 싫어해요. 왜? 바람 폈다고. 아내를 버리고 미국으로 또 프랑스로 가죠. 청경자. 전남여고 교사도 하고 서울로 가고 막판이 좀 안 좋았어요. 위작. 자기는 이것은 위작이라 하는데 박물관, 미술관에서 아니다 이건 진짜라고 그래요. 누가 잘 알겠어요? 본인이 잘 알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우리 누나도 경자예요. 청경자. 근데 우리 누나는 서울경자 썼는데 이 그림 뭐 너무 대단하죠. 저도 이 파나 하나 있습니다. 요 파나가 비싸지 않아요? 한 200만 원? 실학. 제가 진원장 맡고 나서 무엇을 할 거냐를 막 고민하다가 우리가 실학의 고장이라는 것을 찾았어요. 알았어요. 찾은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제가 몰랐죠, 그동안. 자, 이런 것이 다 호남 사람들이 그린 것들이. 이런 거, 자승차토해, 이런 거, 동국전도. 하백원이 화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위백규 같은 사람, 다 실학의 대가들이에요. 환영이라는 것은 천하, 전 세계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이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60 넘어서 임금이 불러다가 잠깐 벼슬을 하는. 장흥에 있는데 3개를 그린 거예요. 3개를. 장흥에서 그 사람이 어디 가봤겠어요? 한양도 별로 안 가본 사람이. 그만큼 유학 다음에 대체 학문으로서 국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냐 이런 걸 따지는 음식 문화는 말할 필요 없죠. 이것은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전남대 앞에 집이 거의 없었어요. 뭐 복개도 안 돼 있고, 그 집이 한데 할머니 라면집. 그때 막 데모하고 막 그럴 때 학교가 휴교하고 그러면 여기 가서 라면 먹고 있어. 할머니 욕을 얼마나 잘했더니.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양반이 음식의 대가가 돼가지고 인간 문화재가 됐더라고. 무등산. 해남이 물감자 그러면 좋은데 왜 갑자기 해남이 물감자를 버려버리고 이제 이런 감자로 됐습니까? 물 같다고 그래서 싫어했는가요? 자, 이거 표고버섯하고 이게 뭔 버섯이죠? 송이버섯? 이거 짱뚱이탕. 우리 신안의 짱뚱이. 우리 어릴 때는 낚시로 잡아요. 이 꼬챙이로. 꼬챙이를 탁 던지면은 그 날아들으면 탁 채요. 이런데 목에 걸려서 나오곤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짱뚱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릴 때는. 좀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도 저 섬에 가면 먹을 것이 아주 쎄버렸는데. 이게 다 무한 걸까요? 독천인데. 나 이거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든 간에 몬도가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먹으라면 절대 안 먹다 나중에 한두 번 먹어보고 재밌어갖고 막 먹으려고 그래. 맛을 알고 먹은지 몰라도. 삼합. 처음에 이렇게만 먹었죠?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뭔 버섯하고 뭐하고 넣어서 또 장흥하고 뭐 만들고 하여간 세 개를 섞으면 퓨전이 되는 모양이에요. 야,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노구당이에요. 해남 연선도 가고. 그 종부가 만든 것들이에요. 이것은 홍시로 만든 떡이에요. 홍시. 제가 먹어본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지금 할머니가 건강하신데 이 할아버지 윤씨 이 어른은 지금 약간 치매기가 좀 있어서 잘 못 알아봐요. 어떻든 이거 뭐죠 이거? 사이에 잔 넣고 이것은 그 편충 없앤 거 있잖아요. 이거. 편충 먹으면 편충 없어지는 거. 비자? 비자 이런 거예요. 깻잎을 이렇게 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 종부가 만든 음식이에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더 건강하시고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고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 아들이 우리 진흥을 상대로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어요. 허가 안 맞고 윤고산에 문집 같은 것들을 냈다고.
당연히 허가 맡았어요. 맞는데 이제 이게 서류로 꾸미지 않았는데 아마 설마 해요. 일단 좀 아마 혼내려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떻든 이 음식, 전라도 음식 그럼 우리는 막 젓갈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멋지고 종갓대기 음식은 다양했죠. 종가를 저는 음식으로 좀 더 이렇게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가를 음식으로 뭐 문헌하고 의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건축도 우리 지역이 독특합니다. 이것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경상북도 도청이에요. 청와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경상도는 도청 지금 이렇게 지은가요? 우리는 도청 지으면 시청이 왜 이렇게 짓고 모던하게 하이라이징한 왜 건물 유리로 지은가요? 청와대를 흉내내고 이렇게 북악산 이렇게 있어야 우리도 대통령이 많이 나오지, 광주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런 걸 노린 것 같아. 의도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들은. 아 우리는 대통령 해야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하나 나오면 미쳐불죠. 어떻게 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에. 뭐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 해와놔서 어떻든 간에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이 같아요. 설계자가 서울인 금성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적당히 이렇게. 이 옆에가 한옥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며칠 만에 다 팔렸어요. 우리 전라도는 한옥이 안 팔려고. 내가 한옥위원장인데 미치겠어요. 지금 막 1억도 주고 뭐 월 2억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옥을 잘 안 지어요. 남도 주거가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다르니까. 이쪽은 넓으니까, 여유로우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습하고 대지가 넓으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지을 일이 없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 곳간이 있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들을 보관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 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계상 높든 낮든 벼슬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쪽은 대농집, 농사를 많이 진 집으로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농경, 농사, 도작, 공동체. 이건 이제 광산구에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재를 지정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어린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축사잖아요. 위에 요 덕석이잖아요. 예? 요건 사랑채, 이건 안채, 이건 문간채. 이 옆에 하면 잠실이 있어, 잠실. 뽕. 그래서 이걸 이제 누에, 이걸 이제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이 어린이 말년에 이제 좀 치매가 오셔갖고, 가끔 제가 문화재 일 때문에 이 집 가면은 막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전남대가 아니에요. 전남대학의 천등념 교수가, 제가 득인데, 등념 교수가 우리 집에 문화재를 했다고. 어르신 그렇습니까? 그분 참 훌륭한 분이네요. 그럼 못 알아봐. 어떻든 간에 이거 제가 문화재로 지정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데 근데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걸 고친다는데 못 고치게. 제가 지금 위원장이라서 뭔 소리 하냐. 문화재도 중요한데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변하지 않은 이상은 살아야 이 건물이 살거든요. 사람이 안 살면 건물은 죽습니다. 이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없습니다. 어디도. 용화, 생가에, 이것은 운조루, 해남, 연고산태. 자, 어떻게 빨리 끝나는데 좀 넘어갔네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는데 우리 문화의 속성을 알아야 될 것 같다. 우리 것과 남의 것은 비교가 된다. 우리 것은 우수하고 남의 것은 우수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틀린 것 같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유함이 있고 이걸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공생하는 것이 문화인으로서 바람직하겠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우리 문화의 속성을 나타내는 인자들은 아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지역인으로서 자존과 자긍도 더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였습니다. 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